지금부터 우리 조아영 프로의 명품 스윙 감상하실 텐데요. 어떤 샷을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아쉽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브랑 우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로 나눠서 웨지, 아이언, 유틸리티 해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윙을 시작하시죠. 자, 지금 웨지 잡고 계시죠? 몇 네. 도인가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거 58도. 58도 웨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그린 주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m 생각을 해볼까요? 20m 그린 주변에서 네. 하시는 샷만 일단 한번 먼저 보여줄 수 있을까요? 20m. 네. 근데 이게 스크린에서랑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거리가. 딱 딱 20m! 딱 20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어프로치를 먹고 산다니까요. 진짜 대단한데요? 진짜 그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사실상 우리 아마추어들이 많이 실수가 나요. 뭐 잔디 상태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도 많은 실수가 나는데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제가 프로암을 가도 아마추어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뭐 샷은 내가 연습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그린 주변에서의 어프로치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보면은 물론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오른손이 개입이 돼서 찍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뒤에 맞으면 찰퍼덕하는 뒷땅이 나오고 맞아요. 조금만 앞에 맞으면 완전 탑볼이 나는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린 주변 한 20m, 25m 이내는 최대한 쓰러쳐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쓰러친다는 개념이 약간 퍼터한다는 느낌으로 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공이 있으면 공 밑에 1,000원짜리 얇은 지폐가 한 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폐만 떠낸다는 느낌으로 쓰러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조금 뒷땅이 나도 내지는 조금 탑볼이 나도 이렇게 큰 미스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찍어치다 보면은 조금만 뒤에 맞거나 조금만 앞에 맞아도 이게 실수의 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쓰러쳐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쓰러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쉽게 얘기하면은 왜 아마추어 분들한테 띄우는 어프로치보다 굴리는 어프로치가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띄워치게 되면은 이 선수들처럼 정확한 스핀 양이 있지 않으면 아마추어 분들은 스핀이 먹었다 안 먹었다 하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근데 이게 쓰러쳐서 굴리게 되면은 이게 스핀 양이 없다 보니까 이 굴러가는 정도가 좀 일정하기 때문에 더 쉽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주변은 쓰러쳐야지 적정한 이 스핀량도 항상 일정하고 더 거리를 맞추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쓰러친다는 개념이 약간 빗자루를 땅에 쓸듯이 약간 이렇게 이 밑에 바운스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잔디를 쓴다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땅에 채가 박히면 안 돼요. 네. 빗자루 쓸듯이.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팁을 항상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 지폐 한 장이 떠진다는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바닥에 두고 그 지폐만 떠낸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가면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웨지 58도로 우리 프로님이 거의 한 80m, 70m까지 쳐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5m부터 70m를 다 재워야 되잖아요. 한 채로만.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 조절은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랑 전지훈련을 가면은 10m부터 70m까지 꽃가를 10m 간격으로 세워놓고 그 거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감이 저는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윙 크기로 항상 그 거리를 결정했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거 50m, 70m 거리 어떻게 맞춰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솔직히 아마추어 분들은 저희처럼 연습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거리를 맞추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50m 스윙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네, 50m 아니면 60m 내가 자신 있는 거리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치가 우리가 웨지를 치면은 중앙에서 살짝 우측에 놓고 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60m는 딱 반스윙이다 네. 하면은 50m가 나오면 공이치를 한 반 개 정도 왼발에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60m를 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공을 반 개 정도 왼발에 옮겼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가 살짝 뉘어서 맞게 돼요. 네, 그쵸. 그러면 내가 60m를 쳐도 한 50m에서 55m 거리가 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60m 하나만 외워놓으면 내가 65m를 쳐야 된다, 70m를 쳐야 된다 하면은 약간 오른발에 놓고 치면은 조금 더 가고 또 좀 덜 쳐야 된다면 조금 왼발에 놓고 치면은 좀 거리가 덜 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한 거리만 자신 있는 걸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짜 꿀팁이네요. 네, 유용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의 위치로 그 양조절. 네. 와. 뭐 이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m 앞핀이야. 근데 조금 세워야 돼. 하면은 약간 왼발이 놓고 60m 크기로 치면은 공이 조금 뜨면서 55m, 50m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 꿀팁. 이번에는 아이언입니다. 몇 번 아이언인가요, 프로님? 7번이에요. 네, 한번 샷부터 부탁드릴게요. 굿샷. 와. 진짜로 날카롭게 치셨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은 아마추어들이 궁금해 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 임팩트 직전과 직후의 그 클럽 로테이션이 있잖아요. 그 로테이션이 될 때 왼손, 오른손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프로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로테이션에 도움이 되는 손동작이 있으신지, 아니면 연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손이 샥 돌아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리고 나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이 맞는 건지, 아니면 공이 맞고 나서 로테이션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궁극적인 네네. 것들. 그러니까 약간 큰 틀로 따지면 로테이션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라는 질문 같은데, 그런 얘기도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하세요. 프로암 가면은 아니 공을 맞고 내가 이렇게 손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뭐 내려오면서 이렇게 오른손을 돌려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그냥 맞춰서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른손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손장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공이 맞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로테이션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임팩트를 하고 나서 손을 돌리지 않으면 피니시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니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로테이션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임팩트 전까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백스윙을 하고 나서 내려올 때 일단 시작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 왼쪽 등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체가 회전이 되면서 손이 자동적으로 따라 내려오고, 임팩트 후에는 이 손이 그냥 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백스윙 탑에서 스타트가 먼저 왼쪽에 체중 중심을 두고, 그러고 왼쪽 등이 회전을 하면서 팔은 따라 내려온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절대 내가 팔로 다운스윙을 하고 임팩트 후에 팔로 뭔가를 돌리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팔로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도 동작을 취하지 말고 자동적으로 네, 로테이션 이게 되게. 최소한의 손 움직임이 있어야지 뭔가 좀 일정하게 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최대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아요. 우리가 백스윙을 가잖아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할 때 왼쪽에 체중을 줘요. 그리고 이 왼쪽 이 등, 어깨 이 라인이 회전이 되면서 이 팔은 자동적으로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몸통 회전을 하면은 팔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뭔가 내가 임팩트 후에 이렇게 손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손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백스윙 갔다가 왼쪽으로 체중 중심이 이동이 되고 왼쪽이 회전이 되면서 팔은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회전. 좋습니다. 와, 그러면 샷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멋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시합 때 네. 공이 조금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왼쪽으로 말리는 공이 나오거나 하면은 항상 저는 오른손이 개입이 돼서 항상 잘못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손을 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유틸리티 한번 샷부터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21도죠? 네, 21도. 샷. 자, 유틸리티는 진짜 우드를 못 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애용하는 애장품인데 네. 근데 이게 거리가 너무 편차가 크더라고요. 잘 맞았을 때와 잘 못 맞았었을 때. 네. 그러면은 좀 최대한 좀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유틸리티나 우드는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언은 내가 정확한 거리를 내보내기 위해서 원래 원거리를 칠 때는 그립을 길게 잡고 뭐 5m, 7m 짧게 쳐야 될 때는 그립을 좀 짧게 잡는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유틸리티는 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공 컨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치는 편이에요. 근데 또 그립을 짧게 잡으면 공을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원거리가 다 나가요.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를 칠 때 그립을 항상 좀 짧게 잡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팁이 아닌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유틸리티나 우드는 아이언에 비해서 런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쳐도 그린에 떨어졌을 때 좀 벗어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립을 짧게 잡으면 공이 조금 더 떠요. 네, 공이 조금 더 뜨기 때문에 그린에서 조금 덜 벗어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틸리티를 칠 때 그립을 조금 짧게 잡고 치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의 심리가 내가 이 공을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백스윙 탑에서 제일 급해져요. 그래서 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백스윙 탑에서 한 반 템포 정도 쉬었다가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훨씬 공 컨택이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막상 저도 그렇지만 반 템포를 쉰다 그래서 이게 쉬어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스윙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유틸리티를 칠 때 내지는 우드를 칠 때 항상 기억하는 두 가지가 그립을 짧게 잡고 백스윙 탑에서 최대한 급해지지 않는 거를 저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짧게 잡고 쳐볼게요. 발사각 15.9도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 길게 잡고 한번 쳐볼게요. 네.
이게 길게 잡고 쳤을 때는 다르네. 13.6도.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그린에다가 공을 쳐서 세워야 할 때는 좀 정확하게 쳐야 할 때는 그립을 짧게 잡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파5에서 세컨샷을 그러니까 뭐 서드샷을 좋은 지점에 내보내기 위해서 쳐야 될 때는 좀 길게 잡고 이렇게 치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정확한 거리를 요구하는 딱 그린에 올릴 때는 짧게 그쵸. 잡고 네. 탄도를 조금 높여서 그쵸. 치시고 네. 그리고 좀 길게 원래대로 잡으면 거리가 더 조금 더 나가면서 나가니까. 런이 조금 발생하죠. 그렇죠. 잘 봤습니다.